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가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다른 대통령들과는 좀 달리 이미 부동산 거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말씀하신 네. 대로 부동산 거부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2004년부터 그 MBC 방송에서 그 방영이 되었던 The Apprentice라는 방송의 그 진행자로서 네. 그 당시에 그 상당히 그 유명했던 말 You fired라는 그 말을 유행시키기도 했던 그런 그 방송으로도 연예인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2016년 대선을 이제 출마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니까 어허.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대통령 후보나 부통령 후보들은 개인 소득세 신고를 공개하죠. 전통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 개인 소득세 신고를 공개하겠냐 어허. 라는 질문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공개하겠다. 그런데 꼭 토를 달았습니다. 그렇죠. 내 소득세 신고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나 세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 임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관에서 거부에 대한 세금 보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관심이 높아 있었는데 이번에 뉴욕타임스에서 그 내용을 20년간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신고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서 더 관심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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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와 관련해서 대서 특필하면서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네, 그 뉴욕타임스는 뭐 한 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발표하겠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발표된 보도된 그 키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거부였고 누구나 다 아는 거부인데 소득세를 너무 작게 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납부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미국에 납부한 세금보다 외국에 더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세금 환불금을 7,290만 달러를 신청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감사 걸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이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결정이 안 나고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어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감사에서 지게 되면 1억 달러 이상의 추징금과 이자, 벌금 이런 것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퍼스널 개런티한 개인 보증을 쓴 빚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컨설팅 피로 2,600만 달러를 그 비즈니스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이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비즈니스 비용으로 너무 많이 공제를 신청했다. 퍼스널한 익스펜스 같은데도 비즈니스 비용으로 신청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해에 750달러 세금을 냈다고 했고 또 백악관에 입성한 해에도 또 750달러의 세금만 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가 않거든요. 이걸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뭐 우리 직장인들도 이거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낼 텐데 그런 그 세계적인 거부이면서 그런 유명인이 또 한 해도 아니고 당선된 해와 또 백악관에 입성한 해도 750달러만 세금 납부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안으로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뭐 회계사로서 전문가로서 저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선 그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만 750달러라는 말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득세 신고서가 1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만 페이지가 그런 넘어요. 아주 그 예, 방대한 그 인컴 텍스 리턴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5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미국만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투자를 했고, 그렇겠죠. 또 소득 구조도 보면 비즈니스 소득도 있고 투자 소득도 있고 로열티 등 상당히 그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네. 그런 그 복잡한 구조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 세법 적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공제 대상도 다르고 텍스 크레딧도 다르고, 이게 너무 복잡한 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750만 납부했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작게 냈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아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도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세금을 너무 작게 내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그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그 제목부터도 그렇고 아주 그 전체적인 그 보도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너무 작게 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특별히 두둔하거나 변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네. 다만 그 제가 그 전문가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간단히 생각해서 두 회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A라는 회사에서 $100만 소득이 있었고 B라는 회사에서 $100만 로스가 있다면 소득은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이익이 난 회사만 보면 분명히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손실이 있는 회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매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감가상각이라는 겁니다. 감가상각은 그 실질적인 돈의 지출이 없지만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그 세법의 혜택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죠. I love depreciation. depreciation이라는 말은 감가상각인데 자기는 감가상각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동산 투자에서 아무리 많은 이익이 생겼어도 한 푼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031 exchange라는 건데, 내가 매각한 것보다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부동산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그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을 많이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저게 엄청난 거부이긴 하지만 1990년대 초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었습니다. 약 $10억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실을 그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세법이 그때마다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10년이고 15년 장기적으로 내가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활용했다고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아주 작게 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로서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고, 이런 쪽에서 손실을 이용한 절세 방법, 또 감가상각과 1031 exchange와 같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세금을 작게 냈을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하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탈세는 위법이지만은 절세는 유법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절세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죠. 세금을 작게 낼 수 있는 길을 그렇죠, 열어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는 사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쪽이 그런 혜택을 많이 준 이유는 경기의 활성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런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를 내린다든지 감가상각의 그 조건을 더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계속 재투자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그 법들이 항상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이용하면 좋은 절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뉴욕타임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하고 또 컨설팅 비용으로 무려 $2,600만 지출하고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거는 이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설명되지 않은 이제 컨설팅 수수료가 2,600만 달러 지출되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방카라든지 트럼프 주니어, 에릭과 같이 이제 가족들에게 지급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아하. 또 결국은 이제 가족에게 지급하면서 세금 공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부담하는 페이롤 텍스를 피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하는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방법은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우리 그 패밀리 오운드 비즈니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고 또 절세 방법으로도 많이 그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방법을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분 문제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뭐 탈법은 아니어도 도덕적으로 국가의 어떤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다양한 방법을 쓰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또 판례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절세 방법은 좀 적절치 못했다. 이런 부분을 뉴욕타임스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무감사 받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세무감사를 받고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0년도에 세금 환불금을 7,290만 달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불금이 200만 달러가 넘게 되면은 일정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세청에선 기본적으로 그걸 검토를 해보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감사가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신고서가 1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1만 페이지가 넘는 소득세 신고서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을 감사하는 일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컴텍스 리턴을 도와줬던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들이 이 부분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지금 홀드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재판을 해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게 되면 영원히 그 결과가 다 남게 됩니다. 판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이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또 이걸 지게 되면은 1억 달러 이상의 추징금과 벌금이자 이런 것을 부담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감사가 길어지고 또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그때 이 세금 보고 공개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자진해서 자기 세금 보고 공개를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이 이제 1970년도에 리처드 니슨 대통령이 20만 달러 소득을 신고하면서 세금을 792달러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부통령 후보들이 소득세 신고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대통령들의 소득세 신고는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세 신고의 복잡성 그리고 세무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이런 이유로 이제 공개를 미루어오고 그리고 피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요구된다기보다는 어떤 전통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